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줌 미팅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줌 미팅하고 그다음에 인사 안 했구나. 안녕하십니까, 로얄 마스터 유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한 코로나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멘붕 왔다가 조금 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줌 강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대면에서 우리가 강의장 가서 팍 방방 뛰면서 하면 느낌도 들릴 수 있고 어떤 이런 게 많이 와닿는데, 이 줌으로 하면요, 혼자 막 떠드는데 혼자 땀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데, 특히나 이제 오늘은 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벌써 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일반 강의하는 거하고 리더분들한테 강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이용균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신 거고 또 요청해 주신 거라서 상당한 이제 부담감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제 얘기 제 스토리 얘기하기보다는 어떻든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리더로 올라오기까지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든 우리 회사에는 크라운 크롭, 그냥 임페리얼 크롭, 크라운 크롭, 로얄 크롭 이렇게 쭉 있지만, 어떻든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공한 과정이나 노하우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세, 이런 게 사실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걸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조직을 키우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조직을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커오면서 제가 사실 저희 조직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 시작은 제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에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저희 좋은 파트너들, 특히나 이제 저보다 굉장히 뛰어난 브레인 파트너들이 많아요. 그런 파트너들과 또 위에 있는 스폰서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조력, 조언 이런 걸 통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이 리더분들 앞에서 서는 게 되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토 판매사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요, 진짜 어렵게 사실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또 특히나 여기는 우리 다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인데, 아직까지 이제 빨리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못 올라오신 거지, 저보다 역량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적 두려움은 있지만, 어떻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제 생각과 제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냥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들 생각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이용균 총장님 산하분들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 맞았다의 논리로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구나, 요런 정도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제가 한 5가지 정도, 예전에 이게 강의했던 거와 플러스 해가지고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면 이제 우리 밖에서 같으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이제 주말을 껴가지고 잘 놀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진짜 리더분들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사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얘기를 저는 지금 화면을 제 거로 열어주면 제가 강의를 못해요. 제 얼굴 보면서 강의 못하겠더라고요. 못해버리니까 다시 연결했는데, 하여튼 제 얘기를 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목표가 큰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게 제 목표였냐면, 좀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느꼈죠. 그때 당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이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민감했었어요. 오죽했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주위에 있는 어른분들이 저건 어린 것이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돈에 민감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남들보다. 근데 뭐 요즘 우리 뭐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부모들 중에 사이가 좋은 부모보다는 좀 안 좋은 부부들이 더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거의 전쟁 아닌 전쟁. 어린 나이부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돈의 어떤 소중함을 알았고 그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각도 일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는 그 돈에 대한 민감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충격적인 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돈 하다가 애터미를 딱 만나는 순간에 제가 목표를 잡은 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월 1,000만 원이었어요. 월 1,000만 원.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느끼는 거지만요. 월 1,000만 원 가지면 그냥 돈 걱정 정도 없는 개념이지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원 딱 보니까 그 있던 빚들 다 갚고요. 제가 시작할 때 부부 신용불량자에다가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였거든요. 애터미 시작할 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남들 부럽지 않은 쉬운 말로 저는 이제 부자 됐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제가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었다는데 1,000만 원 딱 벌고 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 가지고는 걱정은 없지만 자유롭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2,000만 원, 이제 2,000만 원이 좀 훨씬 넘거든요. 소득 자체가 넘다 보니까 이제야 진정한 나름대로 자유가 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강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참 못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움직이지 못한 경험도 있지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을 못하게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개념은 잘 못하니까 그걸 못하다가 파트너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줌을 시작하면서 저보고 줌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좀 사실 일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냥 줌 미팅 한 번 하고 뭐 그다음에 강의 좀 한 번 하고 한 달에 그건 몇 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던 것도 이제 못 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려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나름대로 그런 생활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꿈을 꿨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모든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집도 김해에도 있고 제주도에는 어머니 집도 있지만 어머니 거 연금 전화 시켜드렸고 아이들도 지금 대부분 이제 거의 하나는 대학 졸업했고 군대 가 있고 대학교 1학년이고 그다음에 차도 좋은 차 뭐 제주도에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빚은 한 푼도 없고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 애터미가.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자만 나오면 이제 흥분을 하는데 그럼 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리더님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애터미를 딱 시작하면서 이 일 자체가 나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성공을 하려면 나 자신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애터미를 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판단을 해봤더니요. 저는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람은 모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뭐 한두 가지만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할 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자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딱 분석을 해봤더니 저에게 있는 장점은 봤더니요. 일단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가장 큰 나름대로 장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서 열정적이면서 부지런해. 근데 그 장점 외에는 봤더니요. 다 모자란 거예요. 제일 모자랐던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돈이 없었어요. 자본이. 돈이 없었죠. 부부 신용불량자에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주도에서 김해 올라와서 원룸 빌려서 출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어. 그리고 이 일에서는 부지런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요, 조직 관리하는 관리 능력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돈도 있어야 되고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라는 건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소통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잡거나 이런 어떤 디테일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나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다음에 열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모자란 거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 분들은 어차피 제가 김해에서 혼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다 외지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고, 한 분은 뭐 저기 울산 쪽에 있고, 한 분은 뭐 서울 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스폰서들이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유일하게 김해에 와 있다 보니까 위에 스폰서들 거 가지고 제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제 밑에 파트너들 중에서 일단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는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밥값 필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커피값 필요하죠. 움직이는 경비 필요하죠. 근데 나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비 쓸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실제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원룸 100에 30짜리를 들어갔는데 그것도요. 원래 그 계약할 때 갔더니 그 집이 얼마짜리였냐면 200만 원 보증금에 28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100만 원 해가지고 28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에 원룸을 들어가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면 내가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그분하고 같이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경제적으로 조금 대실인 분들을 먼저 찾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으면요. 일찍 그만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이 없는데 들어온 파트너들이 다 돈이 없어. 그럼 미팅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일하다 보면 사실 우리 애터미 같은 시스템은 돈 없이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요. 어려운 분들을 처음부터 막 리크루팅한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면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면서 같이 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도 힘든데 힘든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뛰게 되면요. 둘 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왜? 서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란 게 뭐였냐면요. 이 관리하는 능력이 제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관리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디테일하게 조직도도 짜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 사실 저도 직급을 가면서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내가 뭐 파트너들이랑 미팅해가지고 밑에 본부장들 만들고 국장들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밑에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자기 조직들을 막 짜주어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열정 좀 부려서 지금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승급을 하면서도 제가 조직을 직접적으로 짜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 파트너를 그런 관리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요,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해요. 강의를 할 때 막 열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나보고는 와 대단하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또 크고 많은 사람한테 당당하게 하고 이런 당당함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나가지만 실제 성격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소통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분들 중에서는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뭐 문자나 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막 이런 저런 대화를 하려고 보내면 저는요 대답 자체를 잘 못해요. 그냥 넵 땡큐 감사합니다 문자도 잘 못 보내고 단지 전화상이라든지 만나면 좀 말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많이 하거든요. 말이 많아가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뭐 그 말로 하기 힘든 것들을 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제가 잘 못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저희 파트너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은 예, 땡큐
그다음에 뭐 파이팅 요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럴 정도로 제가 소통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 중에 그런 소통 능력자들을 찾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해서 했던 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장점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없는 것들을 내 파트너들을 통해서 채워놔야 성공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밑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통 능력도 되고 관리 능력도 되고 그런 분들이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밑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1년 만에 들어온 사람 그 한 사람 밑으로 들어오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앞장서기보다는 그분들을 제 위로 올려가지고요. 그 밑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밀어주는 쪽으로 굉장히 처음에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도 보니까요. 우리 일에도 보면 리더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장군형 리더가 있고요. 뒤에서 앞에서는 절대 못 써. 나는 앞에 못 써. 그 못 써가지고요. 뒤에서 잘 밀어주는 어쩌면 참모형 리더형 개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참모형 리더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파트너들 중에 괜찮은 분만 있으면 내가 앞장서기보다는요. 뒤에서 밀어주고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그냥 강의해가지고 열정 붙이는 거. 열정은 지금 더 붙게 생겼잖아요. 제 입장에선. 왜냐하면 뭐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지금은 이제 다 해결돼가지고 진짜 부자 됐잖아. 그리고 인생 역전을 애터미를 통해 했잖아. 그러니까 더 열정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 부리는 쪽은 제가 하지만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못해서 지금도 이제 저희 파트너들하고 이제 위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이제 뭐 이게 좀 만족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좀 둔해지더라고요. 루즈해지면서 막 열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근데 요번에 제가 목표치를 새로 세웠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로얄 간 지가 2018년도인가 로얄 가가지고요. 로얄 마스터 가가지고 너무 루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목표치를 제가 크라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다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파트너 우리 본부장들이나 총장님들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바쁘긴 해요. 과거에 안 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제 위주의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 위주로 많이 일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파트너들 중에서 목표치를 작게 하면서 내 목표치까지 합쳐가지고요. 지금 그런 목표를 잡고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리더 사장님들도 한번요 본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점 단점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또 나 자신이 좀 모자란 걸 찾아내야 되냐면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 자신한테 좀 모자란 게 있다. 그러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좀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거. 그것도 한번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뭘 했냐면요. 일단 저는 확신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리더라면. 우리가 확신이 없는 행동 자체는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힘이 실리지가 않고요.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물어봐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싶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5천만 원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5천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건 5천만 원을 버는 게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 확실한 사람의 행동은요. 사실 일반 사람하고 다른데 대부분이 보면요. 말로는 전부 다 5천만 원 1억 벌겠다 하면서 행동은 보면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리더들 중에서도 보면 돈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요. 200만 원짜리 일도 아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밖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서 200, 300번은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요. 200, 300 준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다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 300 벌려면 그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요.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시간 투자도 하고 믿으니까 그 돈 벌 걸 믿으니까 확신을 하니까 8시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거를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갑니다. 근데 애터미 안에서 보면요. 리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5천만 원 1억 번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을요. 8시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자기 볼 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파트너한테나 가가지고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입에서 맨날 불만이에요. 불만 자체가.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5천만 원 이상 벌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요. 8시간, 10시간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12시간, 20시간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버는 일이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요. 입에서는 절대로 어렵다, 힘들다 말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입에서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요. 자신의 입을 한번 이렇게 때려주세요. 때리면서 아직 나 리더감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더는 절대로 확신을 갖지 않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어렵다 못하거든요. 왜? 5천만 원 버는 일이잖아요. 5천만 원 버는 일. 우리 뭐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 리더이신 이용균 총장님 5천만 원 벌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봉으로 해서 5억 되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내 입에서는 절대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의 확신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확신이라는 걸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터미를 바라보면서 애터미를 분석해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벌 수 있겠다. 뭐 보상 플랜이나 제품이나 이런 걸 봤더니 나는 이 애터미에서 진짜로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겠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분석 자체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그러지 않고도 확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회장님 강의를 딱 들을 때 회장님이 말했던 것 중에 저는 2가지에 제가 꼭 갔거든요. 그 2가지에 간 게 뭐냐면 하나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말도 안 된 소리. 근데 그걸 말하는 회장님의 진실성. 그 2개가 딱 믹싱이 되면서요. 이 일은 무조건 된다였어요. 확신. 그래 놓고 나서는요. 다른 거 따진 게 없어요. 무조건 고고예요. 고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5천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적인 말을 한 적이 99% 없어요. 99%. 나도 모르게 했을 수는 요만큼 있을지 몰라도 우리 파트너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처음부터 그 2가지만 가지고 어떤 디테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회장님 하나만 보고 회장님이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만 보고요. 확신을 갖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확신도 있다는 거죠. 바로 맹목적인 확신. 근데 이제는 애터미가 이제 1조 기업까지 됐잖아요. 1조 기업까지.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믿어도 될 정도로 회사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조 2천억. 아니 글로벌 기업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따질 게 있습니까? 무조건 확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게 알아서 확신을 갖는 방법도 있고요. 무조건 믿는 방법. 제가 요즘도 보면요. 리더분들 중에서도 보면 사실은 진짜 성공하신 분들 중에 보면요. 맹목적으로 확신을 갖는 분들을 좀 많이 봐요. 사실 우리 애터미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학력도 좋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막 잘나고 이런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막 사회적으로 대단해가지고 막 원래 능력이 많아서 그런 분보다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인데 애터미 와서 확선을 갔다 보니까 저절로 밀려서 간 분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뭐라 그래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리더라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본인 자신이요, 완벽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의 액션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열정 자체가. 저도 사실은 저는 원래 좀 자체가 귀가 얇다 보니까요.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열정이 나오는 좀 체질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꼭요. 그 확신이 들어간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까지, 요즘 같으면 사명감까지죠. 그런 사명감을 가졌을 때 이 행동에서 열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라면 분명히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고 이 안에서 월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을 보여줘야 그걸 바라보는 파트너들이 그런 열정에 녹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흔들리고 열정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 열정이 100이면요. 우리 파트너 열정은 80이 되고요. 좀 먼 파트너는요. 60이 돼요. 근데 이런 파트너가 들어와도 내 100이 내게 90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 섞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200이 돼야 내 옆에 있던 파트너들이 80이라도 나한테 붙는 순간 그 열정이 100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려면 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행동에 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뭐 우리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약간의 어떤 갈등 구조 자체로 돼 있어요. 갈등 구조 아시죠? 그 갈등 구조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은 우리가 열심히 뛰었을 때 매출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내가 매출을 일으키면 위로 올라가죠. 근데 후원이라는 거는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후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밑에는 많고요. 위에는 적어요. 그러니까 밑에 파트너들은 많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스폰서들은 적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으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뛴 이 매출은 올라가서 우리 스폰서들이 돈 번다는 논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돈 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열심히 뛰어서 니들이 돈 버니까 나한테 후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상대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뛰니까 니네가 돈 버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열심히 후원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위에 스폰서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한다고 쳐도 좀 로스나는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지만 그들 중에는 좀 소외돼서 후원을 못 받는 그 파트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후원을 하는데도 받은 파트너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을 수가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무슨 말이냐면요. 올려주는 거는 올려주면서 기대하는 거는 많은데 내려받는 거는 내가 실망을 받을 만큼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요. 기대치들이 커져 있어요. 스폰서도 기대치가 커져 있고 파트너 입장에서 기대치가 커져 있어. 근데 그 기대치에 맞을 만큼 후원이 내려오거나 매출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말이냐면 기대치가 커 있는데 기대치가 만족이 안 되니까 실망감이 생기면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그래서 우리 구조는 스폰서 파트너 나가 원래 협력이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커지는데 구조 자체가 작고요. 스폰서 파트너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커져 있는데 기대만큼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고요. 워낙 많아요. 특히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외될수록 불만이 많고요.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돈이 되기 시작하면 불만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조 자체는 스폰서나 파트너가 협력 자체가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스폰서한테도 보완을 받아야 되고 파트너한테도 보완을 받아야 돼. 바로요. 우리가 모자란 것들을 채워 넣으려면 기대치가 커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대한 스폰서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을 리더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가 조그마한 도움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요. 내 파트너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은 못하지만 조그만 결과만 만들어도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져준다면 내가 우리 스폰서만 보면 너무 좋아 죽겠고 우리 파트너 보고 싶어서 빨리 어떻게 만나고 싶고 이런 느낌이라야 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스폰서만 보면 이가 갈리고 파트너 보면 저거 꼴 보기 싫고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차피 리더라면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어차피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 스폰서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노력하고 줄이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엄청 줄여가지고 그 기대치를 줄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해야 돼요. 안 되지만 해야 돼요. 저도 가끔은요. 우리 스폰서한테 불만 많았던 적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공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스폰서님들이 더 잘해, 엄청 잘해. 그러니까 제 기대치보다 더 많이 해줘요. 근데 과거에 막 이게 돈이 아직 안 됐을 때는요. 조그만 거에도 서운하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요. 진짜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고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요. 나 손해. 나 손해. 그리고요. 파트너 내가 진짜 열심히 후원 잘했어요. 성공하라고 열심히 도와줘주고 내가 했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짜증이 엄청 날 때도 있잖아요. 저걸 내가 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요. 그래서 그 파트너 떠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 내 손해.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우리 스폰서하고 파트너한테 못해서 나한테 이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치를 줄이고 최대한 우리 스폰서가 요만한 떡골만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요. 애교 부리면서 제 애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스폰서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애교를 진짜 많이 부리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파트너한테도요, 굳은소리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솔직히. 불만 있는 거 나는 없겠습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그 마음의 내공을 쌓는 게 바로 리더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융합된 스폰서나 파트너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대를 최소한 줄이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로 기대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맨날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돈 안 들거든요. 감사하다는 말 많이 쓰면요. 무조건 좋더라고요. 무조건 이득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면요. 안 내려올 떡국물도 내려오고요. 안 뛸 사람도 더 뛰게 되더라고. 그래서 기대치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자. 이걸 노력하는 게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요. 내가 얼마만큼 우리 스폰서한테 감사하는지 내 파트너한테 감사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시고 그게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말로라도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말로라도 해야 돼.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대치 싹 없애고 막 그런 식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줄여주신다면 어떤 조직의 융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건요 내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져. 무슨 말이야? 마음이 편해지죠. 기대하는 게 없을수록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제 기대치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는 아이한테는요 무조건 불만인 거예요. 맨날 갈등이 생겨. 근데 기대치 없는 아이한테는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 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는 막 기대가 크잖아. 저거 좋은 대학 갈 거고 막 이런 기대치거나. 근데 잘하다가 한번 못하면요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사이가 좋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대치를 최대한 줄이고 잘한다, 공부 잘한다,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된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주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해준다면 진짜 좋은 일이 많고 내 자신도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우리가 최소한 성공의 길로 가기까지는 단기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스폰서 파트너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그다음에 회사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꽤 많죠.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았잖아요. 뭐 고비 같은 경우에 뭐 들어보면은 예전에 무슨 뭐 그 세월호 사태 때도 어떤 고비가 왔었고 또 뭐 한동안 또 우리 뭐죠 뭐 회장님 뭐지 배당 많이 맞았다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여러 가지고 언론 나왔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어떤 영향들이 많을 때 그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정책이 나와.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각자의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요 그 정책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조직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실은 회사와 척을 지거나 회사가 안 좋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한테 이롭게 하는 방법이고 왜 이롭게 해야 우리가 잘 돼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좋은 쪽 아니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 이제 신규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움직이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애터미 얘기하면 애터미 그거 좋고 싼데 돈 안 돼. 이 소리 때문에 사업을 하려다가 돈 안 된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좋고 싼데 돈 안 된 데가 나쁜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고 싼데 돈 안 돼. 저는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고 싼데 돈 안 돼. 왜냐하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돼에 초점을 맞추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좋고 싸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완전 좋은 거예요. 좋고 싸니까 뭐가 늘어요? 소비자가 늡니다. 돈이 안 되니까 사업자는 좀 늦게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회사는 소비자가 많이 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는 속도와 사업자가 느는 속도를 비교하면 소비자가 느는 속도가 많을수록 N가가 올라갑니다. N가가 올라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좋기 때문에 좋고 싸 돈 안 돼 하면요 딱 잡으면서 그러면 돼요. 야 좋고 싸니까 제품은 써줘. 그러니까 소비자는 되죠. 돈 안 되니까 내가 돈 되는 모습 보면 그때 와? 얼마나 멋져요. 그건 긍정적이 되잖아. 근데 돈 안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 파트너가 일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또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석세스를 갔는데요. 지금 뭐 우리 리더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석세스 송리산 같은 데 가면요. 이런 겨울에는요. 진짜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파트너 한 분이 고객을 모시고 왔는데 좀 중산층을 모시고 왔어요. 중산층을 모시고 왔는데요. 식사하는 거하고 강의 좀 듣다가 밖에 나와가지고요. 식사하러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들어갔다가 식판 들고 나오는 거 보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돈 많이 벌 거라 하면서 거짓대들 모아놓고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트너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거 좀 고쳐주면 안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파트너분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런 마인드분은
가다가 떠나는 것보다 지금 먼저 떠나니까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은 회사 편만 드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도 못 견딜 정도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내 기대감 없어지니까 더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우리 게임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는 게임이에요. 장기적으로 가는 게임이다 보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일들을 얼마나 내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못 드린 부분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위기를 자꾸 기회로 만든 게 많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좀 못했던 건 코로나가 와가지고는요. 저도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와가지고 제가 막 해외까지 나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조만간에 나는 이제 크라운 클럽 들어가고 크라운 마스터 갈 거라고 막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제주도 가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줌만 하면서 그냥 그거에 그냥 만족해진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코로나를 위기를 기회로 못 만든 거 요거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제는요. 이 자체 이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 열심히 잘 견딘 리더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은 떠났으면 좀 많이 떠났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진짜 새롭게 이제 더 빨리 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요. 기회로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새롭게 더 좋은 쪽으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져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우리 일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애터미 돈 안 돼. 나 해봤는데 돈 안 돼.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어려운 면도 있지만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빚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엎친 데 겹친 격이 됐죠. 그러면서 거꾸로요. 코로나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진짜 많이 풀어줬어요.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풀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자르지 말라고 고용지원금 풀어주고 그러면서 돈을 막 뿌려주니까 사실은 버텼는데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요. 그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어렵다고 해서 떠난 바보 같은 사람들 대안이 없거든요. 직장 거의 안 될 겁니다. 지금. 요 코로나 때문에 더요 활성화된 게 뭐냐면요. 로봇 컴퓨터들을 기업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은 식당에서 보니까요. 로봇가 주문을 받고요. 로봇가 물건을 배달해 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 호텔 같은 데서도 룸 서비스를 다 로봇가 하고 있고. 점점점 일자리 없어져요. 그런 상황인데 미친 사람처럼 왜 떠나요? 떠나기를 이렇게 좋은 건 놔두고. 그래서요.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차피 장기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보다 보면 아까처럼 어떤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람 관계 우리 스폰서 파트너 때문에 어떤 떠나는 분들도 있고 바로 내 꿈들을요 주의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발 그걸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리더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내가 5천만 원 1억은 번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안 떠나겠다는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런 일들을 리더가 다 아무리 잘해도 요거 한 방이면 끝나는 게 있어요. 내가 조직들을 참 관리하고 막 잘하다가도요. 이거 하면 끝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난, 비평, 불평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렵다는 논리가 아니라 누구를 씹는 거 있잖아요. 씹는 거. 특히나 내가 있으면서 우리 스폰서 씹는 사람들. 또 내가 우리 파트너 씹는 사람들. 제발 그걸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대단한 사업을 이러면서 조직을 잘 만들어도요. 1년, 2년, 3년 쌓아놓은 거 한마디로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말 한마디에 조직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특히나 이 비난, 비평, 불평은요. 진짜 이 애터미 사회에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 비난도 특히나 제일 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스폰서를 파트너들 다 모여다 놓고 스폰서를 까는 사람들. 아니, 그런 세상 천지의 바보가 어딨어요. 파트너들 모아놓고 스폰서를 까. 그러면 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파트너들 3명 들어놓고 만약에 스폰서를 이런 식으로 까고 있다면요.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요. 우리 파트너들은 30명을 모아놓고 내 파트너들이 우리를 이렇게 깔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스폰서를 파트너들한테 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나 스폰서가 미울수록요. 파트너들 모아놓고 그 스폰서를 계속 올려주세요. 우리 스폰서는 너무 멋지고 그 스폰서 만나면 진짜 대박이고 진짜 그런 스폰서 세상에 없다.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그 스폰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요. 비난이나 비평이나 불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요. 진짜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 근데요. 그런 사람도 비난이나 비평, 불평 들으면요. 바로 받아칩니다. 내가 불평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또 나를 불평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절대로요. 비난, 비평, 불평은 내 입에서 사라져야 되고 우리 조직 간에서는 사라지고 뭐든지 비난하고 불평할 거면 칭찬 일색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칭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다 보니까 스폰서 개념보다도 파트너 개념으로 한번 받아보자고요. 파트너들 중에서 나를 만약에 혹시나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나를 뒷담화 깐 사람이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뒤에서 뒷담화 까면요. 그걸 내가 알더라도 그분 보고 모른 척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거 확인 사살 좀 하지 마세요. 확인 사살. 전화 걸어가지고 너 나 뒷담화 깠어라든지 너 나 뒤에서 비평했어라든지 나 그런 적 없어라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파트너들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들 입장에서 만족을 못하면 비난, 비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뒤에서 까는 거는요. 나라님도 까잖아요. 대통령도 까고 우리 다 까잖아요. 그러니까 까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까이라고 있는 게 스폰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까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모른 척 해주면 돼요. 모른 척. 왜냐하면 모른 척 하면요. 사실은 네가 미안해요. 까놓고는 미안할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런 말한 기억은 많아요. 뒷담화 까는 것들 저도 뒷담화 많이 듣거든요. 의외로 제가요. 뒷담화를 많이 듣더라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뒷담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뒷담화 까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까세요. 근데 저는 아무 반응 안 할 겁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까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 지쳐서 못 가더라고요. 까도 반응이 없으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려요. 앞에서만 까지 말아주십시오. 부탁해. 앞에서는. 앞에서 하면 제 얼굴 빨개지잖아요. 제 앞에서 뒷담화 까면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앞담화 까면 안 좋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얼굴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뒷담화 까는 거는 절대 모른 척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앞담화만 안 까면 저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스폰서는요. 까이라고 있는 게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까인다는 의미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딱 잡고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까이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불만 가진 사람 불만이고요. 아무리 못해줘도 불만 없는 사람 불만 없더라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준을 잡고 가기만 한다면 되고 내 파트너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들은 척 해주면 되고 거꾸로 그 파트너들 계속 자랑질하고 다녀버리면 더 좋아요. 자랑질. 저 그거 잘하거든요. 딱 뒷담화 깐다고 싶을 때 앞에서 강의할 때만 그래놓고 돌아다니면서 잘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 듣고 나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나 얼굴 보고 민망하거든. 지는 깠는데 나는 잘한다고 해버려. 얼마나 민망했어요. 바로 이게 믿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는
다른 액션보다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모자란 저였습니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 근데 지금은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져 가지고요. 누구한테 가도 당당하고, 어저께도 제가 서울의 강남에 미래에셋에 가가지고요. 그 미래에셋 증권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뭐냐 선임 연구원 그 선임 그 매니저랑 미팅을 하면서요. 그런 자랑질을 했습니다. 난 그 옆에 그 큰 빌딩에 있는 대기업에 이사도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 연봉 뭐 저기 뭐냐 대기업 다니면서 3억 받고 또 그 옆에 뭐 저기 저 미래세 생명에서 그 VIP 플랜 같은 거 보험해 가지고요. 뭐 어떨 때는 5억씩 받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받다가도 어느 순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나는 현재 받는 것도 지금 받는 것도 가치로만 따져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년만 받아도 20, 30년만 받아도 100억의 가치가 있어요. 100억. 그리고 이게 상속되잖아요. 상속되고 제가 지금 받는 소득이 지금 한 2,200~300만 원 되는데 그게 이제 4천. 제 올해는 목표가 4천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2천 대 2천 넘어가게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크라운 갈 거거든요.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4천 넘죠.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고 상속까지 해. 약 100년 가까이 나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가치가 얼마인지. 이만한 가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신불자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을 갖고 있는 이 일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가서도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제가 모자라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 이제 조금은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파트너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직급 도전하거나 이런 걸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목표를 세우면서 그래야 제가 이제 움직여지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내 중심이 아닌 내 파트너들 중심으로 세우면서 내 목표까지 같이 잡으니까요. 지금 몸이 막 이게 날아갈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목표를 잡아서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들까지 그들의 목표까지 잡아놔서 이제 같이 만드는 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모자랐던 거거든요. 앞에서 끌어지지 못했던 거. 그거를 지금부터는 할 예정인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이 그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처져 있는 파트너들을 내 목표치와 그들의 목표를 다시 같이 꺼내가지고요. 목표가 생겨야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목표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도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꿈을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작은 꿈이 아닌 큰 꿈을 심어줘가지고요. 내 꿈과 합쳐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금 리더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애터미는 지금 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해외 매출이 한국 매출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아직도 멀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봐도 1조 정도 매출인데요. 내 주위에 보면 애터미 물건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코로나라는 개념 때문에 대면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 오미크론도 사실 생각보다 약하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 자체가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대면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이제 기회가 다시 왔는데 우리 파트너들 그 힘들게 있었던 파트너들을 꿈을 다시 크게 올려주고 내 꿈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올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제 가슴을 싹 끌어올리고요. 올해는 한두 단계 정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모두가 애터미 안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힘들어. 아니 진짜로요. 리더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긴 해도 우리 리더분들 생각하고 배치가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사실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모자란 사람이잖아. 모자란 사람 많이. 그래서 좀 제가 막 뭐 제 생각들이 좀 다른 게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좋은 스폰서이신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이용균 총장님이나 우리 여기 김미숙 본부장님 같은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력만 잘한다면 원하는 꿈들 특히나 이제 올해 진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니까 힘들
내 가지고요. 뭐 코로나 때도 열심히 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요. 올해는 꼭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